이 기억상실증 걸린 종이는 뭔가요? 얘는 왜 기억상실증이 걸렸나요? 정말 그러니까 이 종이는 왜 기억 상실한 거잖아요. 왜 얘는 기억을 상실했냐고? 왜 상실했냐고? 기억 상실한 이유를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거.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전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압승하는 좀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이상하지 않냐 하는 이제 주장에 대해 갖고 아니 그거는 니들이 맨날 그 유튜버 애들이 사전선거하면 안 된다. 사전선거하면 부정한다 하니까 민주당 애들만 나와서 투표하고 국민의힘 투표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숫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주당 위주로 많이 사전선거에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20대, 30대, 40대까지 민주당 표가 많으니까 20대, 30대, 40대가 사전선거 투표율이 제일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 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50대가 22% 제일 많고 60대가 20.2, 70대가 12.6 승이라는 거죠.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60대, 70대는 이긴 데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는데 왜 네. 사전투표 선거 결과는 이재명 압승으로 나오나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투표, 종이 집어넣기. 민주당 표를 몰래 집어넣고 하는 과거 보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전 투표하면서 민주당 표가 쏟아졌다든지 아니면 CCTV에 보니까 새벽 3시에 투표함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봉인지인데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뜯고 표를 집어넣어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봉인지를 뜯을 거면 그게 무슨 봉인지예요? 봉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치킨을 시켜도 치킨 봉인지가 뜯어져 있으면 난리 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투표함을 봉인하는 봉인지가 치킨 봉인지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봉인지 자체를 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 재질을 쓴다고 미친 선관위의 씨발 새끼들이. 누가 봉인지를 스티커를 쓰냐고. 스티커를 써서 뗐다 붙였다 하냐고.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쓰고 있는 그 봉인지가 스티커예요. 스티커 재질이라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공의 투표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이 사전선거 투표함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없던 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투표율이 상승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과거 4년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모습이 목격된다는 거죠. 2016년 총선에 투표율이 58이었어요. 2020년 총선 때 투표율이 66.2%입니다. 8.2%가 갑자기 늘어요. 왜 늘죠? 2020년은 코로나 때였어요. 다들 거동이 불편했대요. 그런데 투표율이 2020년에 2016년보다 무려 8.2%가 늘었다고. 이거 안 이상해요, 여러분? 왜 늘었을까? 사전투표에 가짜표를 쑤셔 넣으니까 그렇지.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 투표율이 올랐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2014년 지선 대비해서 2018년 지선도 이 총선만큼 8% 늘어야 될 거잖아요. 2014년 지선, 2018년 지선 비교해보면 60.2, 56.8이니까 네. 차이가 3.4%예요. 근데 이거는 8.2%라고. 왜 그러냐고. 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26.69%의 사전 투표율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예, 26.69%인데 네. 여기에 4표 중에 1표의 가짜표를 섞으면 5%가 투표율이 올라요. 얼마 올랐다고요? 5% 올랐다고. 8.2% 올랐는데 이 지선 비교해보면 3% 올랐으니까 8%. 8%가 올랐으니까 지선, 4년 전 지선, 4년 후 지선하고 비교해봤을 때 5%가 더 이상하게 는 거잖아요. 5%가 더 는 게 뭐냐? 5장 중에 하나의 가짜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5%가 이상하게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갑자기 2016년에 58이다가 2020년에 66.2가 됐다는 거죠. 올해 총선 사전 투표율이 31.28%. 이거는 표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집어넣은 가짜표를. 그래서 이게 이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김민석 총선 상임장이 선거를 7일 앞두고 사전투표율은 31.3%가 될 거다라고 맞췄다는 거죠. 사전입장을 취하했으면 이거 어떻게 맞냐고.
미친 것들이라니까, 이것들이 단체로. 이거를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예. 김민석이 이제 지령을 내렸고 그 지령대로 이 투표를 맞춘 거지.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 해커들이 들어가 있는데 김민석이 선관위 연수원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31.3에 맞춰라고 지령을 내린 거 아니야. 국민의힘 지지자는 사전투표를 불신하니까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은 당연하다. 사전투표는 2017년 선거 때는 이제 황교안이나 이제 그때 그 당대표가 사전투표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때 사전투표를 안 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 안 해서 생긴 현상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시듯이 60대가 20.2, 70세 이상이 12.6%로 이게 비율이 확 늘었단 말입니다. 네. 12.2에서 20.2면 8%가 는 거잖아요. 네. 8.2에서 12.6이면은 이제 4.5%가 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꼭 해야 된다. 사전투표 기호 2번 윤석열 찍어주세요.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후보가 선거 투표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해야지.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이런 숫자들이 바뀌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제 많이 참석해서 이게 늘어난 거니까. 그러면은 사전선거 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힘의 거듭된 사전투표 동료에서 노령층이 상승했으면 그러면 사전투표 민주당 우위가 줄여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만 사전투표 참여하지 않고 진보 쪽 성향의 정당들은 다 같이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 까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주당만 사전투표에서 높은 득표를 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민주당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진보 계열의 당들을 다 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야 정상인데 여기 보시듯이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노동당 모두가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했다는 겁니다. 민주당만 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높은 득표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총선, 2016년 총선하고 4년 뒤에 2020년 총선을 비교해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평균 2.8%예요. 양 후보 격차가 5.6% 차이가 나는데 4년 딱 지나고 보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평균 11.7% 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짜 민주당 투표지를 사전투표에 집어넣지 않고 이때는 가짜 선거 투표지를 민주당 거를 많이 만들어갖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 사전투표 가짜표 넣기 했다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경상기억종이라는 겁니다. 가짜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니까 일일이 구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빳빳한 네. 상태로 인쇄를 해서 한 번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은 형상을 기억하고 얘는 기억상실증이 걸린다. 오상진이 우리는 형상기억종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니까. 투표할 때 이제 걸리지 않게 형상기억종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 기억상실증 걸린 종이는 뭔가요? 얘는 왜 기억상실증이 걸렸나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물어볼까봐 비상계엄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이 영상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이거 내려가 있어요. 왜 내리셨죠? 이거 내린 이유를 기자들이 선관위에 물어봐야 됩니다. 소중한 알 권리잖아. 물어보라고. 왜 안 물어보냐고. 정말 그러니까 이 종이는 얘 기억 상실한 거잖아요. 왜 얘는 기억을 상실했냐고. 왜 상실했냐고. 기억 상실한 이유를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거. 근데 말 못하게 하고 예. 의혹 제기하면 안 된다 예. 그러고 극우라고 하고 이 형상기억 종이가 네. 2020년 미국 대선에 비행기에 실려갖고 미국에 수출했다고요. 미국으로 실어 날랐다고요. 그거를 직접 본 사람이 정인 선서를 하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사실이고 거짓이고로 떠나갔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런 보도를 해야 그게 언론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언론들이 그때 그 사실을 에브리바디 입국 딱 하고 보도를 안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를 밝히셔야 될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